초당적 합의체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민선 8기에도 정책관을 저희 당 소속이 아닌 민당 소속의 정책관을 임명을 해서 함께 해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체는 현재 집권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사실 민주당과 또 정부와 협치 협력 없이는 많은 사업들 또 새로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또 제약적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지역의 인력 풀을 넘어 중앙에 있는 인력 풀까지 초당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포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정책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 민주당 인사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협의에 그것을 넘어 더 크게 그 확장해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개의 정책관을 임명하는 것을 가지고 초당적으로 힘내는 건 아니고 더 큰 협의체를 만들어가야죠. 됐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호텔일보 한승원입니다. 오늘 예비 후보 등록되고 잠깐 여쭤봤는데요. 이번 선거는 전임 박용국 시장과 현 백영현 시장의 대결 구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임 시장에 비해서 본인의 강점 내지는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점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대에 현 시기에는 정치보다는 국민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청에서 12년 근무한 것을 포함해서 약 29년의 지방행정을 직접 체험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4년의 시간을 포천시정을 운영해본 그런 경력으로 저는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서는 먼저 전임자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중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의 영역은 좀 제외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은 신도시를 만든다, 공항을 만든다 그러한 거대한 희망 부분보다는 당장 내 지역에 전기세를 못 내는 부분, 또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 돌리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 학교 보내기 어려운 부분, 어린이집 보내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매출이 3억 원도 안 되는 소규모 자영업체들도 있습니다. 특히 1억 400만 원,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형 자영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또 조례가 기반이 되질 않아서 보류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챙겨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장도 하고 싶고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도지사도 하고 싶고 이러한 정치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시정을 경험했던 분하고 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하는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비교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대리 뉴스. 네, 공대리 뉴스 최철규 기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40일간의 전투에 임하시는 걸 축하드리고요.
스스로 민선 8기를 평가하면 1부터 100점까지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지난 4년이 4개월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보내셔서 그런 건지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오늘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바램은 그러나 또 시민들의 바램은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1,100건의 14개 의원의 공감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대단한 거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30년 동안 왜 못해줬나? 재난지원금으로 1,029억을 쓰는 것보다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주는 불편사항에 그 예산을 투입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우리 14만 시민이 살고 있는 시민들의 평가는 그래도 낙제 점수는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보는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 버텼던 4년입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도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진력을 다해서 시정을 이끌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빨리 흘러간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못다한 것을 남은 40일간의 시민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이 중단될까봐 저는 걱정이 큽니다. 중단되는 것을 떠나서 뒤로 후퇴할까봐 더더욱 큰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진행. 네, 아시아투데이 진행입니다. 지난 4년여 민선 8기 7회 시점은 무엇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선 9기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머물리지 않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쪽에 지금 집중하였다는 얘기신지 말씀. 예, 이제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기틀을 다진 4년 이제는 더 크게 도약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를 했습니다. 민선 9기에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정말 1시간도 쉬지 않고 지난 4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4년 내에 아마 우리 언론인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교육발전 특구 이제 평화경제특구도 이제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만 그런 거 또 경기 국방벤처센터 이게 사실 해놓고 보면 대단하지 않은 것인지 몰라도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기라성 같은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자랑도 하고 싶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후퇴하고 거꾸로 과거로 들어갈까 걱정이 돼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더 큰 성과를 내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집중해서 우리 포천이라는 도시가 수도권에 있는 변방의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핵심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4년을 더 큰 성과로 모아나가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굿모닝뉴스 김병현 기자입니다.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포천이 지난 30년 전으로 돌아갈까 걱정합니다. 저 배경현 자신 저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 29년에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29년에 행정 경험을 개축별로 다 했습니다. 읍면장도 해봤고 포천시청에도 근무해봤고 또 경기도청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심없이 포천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후보 중에서 시민들의 선택이 어떨 것이냐, 저는 정말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후보자, 지역의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지역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일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국민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시정을 연습하는 또 그러한 정치인에게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네. 네. 좀 후보자님께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김영현 당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방 행정, 지방자치, 생활 정치는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가 기초자치단체 이 지역의 최접점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렇게 녹아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정치와는 비교적 먼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불편사 그리고 또 그것을 토대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중앙의 예속이 돼서 중앙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중앙 정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중앙당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거 각각의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전업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의 대상은 아니고 오롯이 시민만을 보는 생활 정치, 민생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크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포천시민방송입니다. 저도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변화에 대해서 딱히 생각나는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그 천여건이라고 하셨는데 민원 해결 천여건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2가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태식 기자님 주차 어디다 오죠? 네? 주차. 시청에다가요. 밤에도 주차 여기다 해놓고 다니세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늦게. 아니요, 이제 네. 농담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한 바퀴, 2바퀴 돌다가 특히 이제 아파트도 그렇더라고요. 그전에 1세대당 0.67대 기준으로 아파트가 건립됐던 시대니까 지금 한 집에 2대, 3대, 어떤 데는 4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기억하는 원래인들 많으실 텐데 저는 주차장 시장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아마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낸 주차 면수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3,000면 정도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면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난 3년 4년간 민선 8기에서 들어온 면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 그리고 포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농통합 형식이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면 어디에서든 농지가 있고 축사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악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악취 없는 시장이 되겠다. 이런 곳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재원의 한계 그리고 또 주차장은 저희의 의지대로 많이 확보됐습니다만은 악취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의 문제 그리고 또 농장주의 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변화를 속에서 그 어떤 저감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야말로 생활 정치가 되어야 된다. 불편사항, 숨통 및 가시를 제거해주는 그 불편사항의 해결하는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성과가 났다고 자고. 네, 우리 지역의 박선입니다. 오늘 예비부 등록하시는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선 앞두고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일 잘하는 정부,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약간 열세인 야당 후보이시긴 한데 어떤 이제 전략으로 맞대응을 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 잘하는 시장은 저 아닐까요? 맞죠? 일 잘하는 시장으로 정말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고 더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고 또 이제 아마 그런 부분과 이제 중앙정부와의 또 어떤 그 협력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정파를 떠나서 협력체를 구성하는 의미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광역정부도 설득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성 가지고 해낼 자신 있습니다. 결국 핸디캡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핸디캡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양승 메트로 포천 양사영 기자입니다. 네. 첫날 출마 선언부터 좀 굉장히 세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정치꾼 대 지역 일꾼. 정치꾼은 뭐 상대랑 뭐 후보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늘 채널A 뉴스를 점심 먹으면서 봤더니 이제 국힘당의 지지율이 15%를 밑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장님은 또 거기에 비해서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 비결은 뭔지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그 첫날부터 저기 정치꾼 대 지역 일꾼의 프레임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런 전략으로 계속 선거 40일 동안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다닐 생각인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뭐 출마 선언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드린 거고 저는 그게 그러한 대결 구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롯이 그 정치꾼이든 아니든 저는 진심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하면서 정말 아주 불편상 생활 정치를 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에서 유리한 것을 점명하기 위해서 정치꾼 대 일꾼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렇게 더 진심성 있게 일꾼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더 시민들 섬기면서 하겠다는 의지자 각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니까 초록색 점퍼로 옷을 아예 색깔을 갈아입었던데 시장님은 계속 빨간 잠바 입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것 자체도 참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갛든 노랗든 파랗든 그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진심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또 사고 입은 그러니까 그렇죠? 저 돈도 많은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거 입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 신정으로 그냥 뭐 출마 해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승현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과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런 것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는 바닥에
우리 민심, 바닥에 여론을 흐리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느끼는 저만의 그 여론조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저는 진심을 다해 시민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 포천이라는 도시가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연방으로 취급받았고 그동안 70년의 군사 시설로 인한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됐던 부분을 70년 동안 우리는 후년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난 4년 그런 것을 깨면서 기틀을 만들어왔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는 또 때로는 비판 또 해주셔서 제대로 갈 수 있게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봐